발룡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난소암 16년 차기 재발성 난소암 방광과 복막, 대장 침범 환자의 여정과 2달간의 통합치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태용 원장님의 포스팅 글입니다. 이 환자분은 2025년 12월 8일 날 찾아온 환자입니다. 체질은 태음이고 내가 새로이 블로그를 시작한 목적에 대해서는 난소암 환자가 11월 11일 원대 응급상황에서 폐 림판지틱 메타시스가 돼서 림파절 전이가 된 거죠. 자잘한 깨알 같은 암이 퍼져 있고 흉수도 폐와 심내막까지 차 있어서 아주 위기 상황에 보셔서 이분의 기록을 보면서 참 잘 버티셨고, 이런 분들이 체질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암이 재발이 없을 것이고 재발했을지라도 지금 완치가 됐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의 불편함을 딛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환자분도 말기 중에 말기로 방광에 암이 터져서 출혈을 일으켜서 당시 내가 기록 올리려 했던 환자분이 선생님 조금 치료한 다음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당시 연근과 지혈에 대한 강의의 일부 증상만 소개합니다. 연근이 태음인 약이죠. 예, 그 지혈시키지 않습니까? 코피 같은데. 오늘 이분의 의무 기록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그간 경과가 왜 이렇게까지 된지도 살펴보려 한다. 난 이걸 쓰면서 2가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는 학문적 이해 없이 일반 환자들이 쉽게 사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미지 영상을 통해서 단순화시키는 작업과, 또 하나는 학문적으로 의사이건 아니건 과학을 기반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정확한 사실에 의거해서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꼭 나의 해석만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는 관점과 또 다른 과학도나 의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사상의학적인 해석을 참고해서 약물과 체질에 관한 많은 관점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용하길 바랐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보아주길 바란다. 그래서 자료에 관한 내용을 뒤에 싣고 앞부분 이미지 위주로 정리를 했다. 복부 팽만감으로 되고 있는데, 이 환자분은 2010년 5월에 난소암 3기로 진단을 받았으나 끈질기 암이 따라다닌 경우다. 5년 관해가 있지만 굉장히 오래되겠는데요. 지금 2026년이나 16년 동안 암이 사라지지 않고 환자에게 머물렀던 것이다. 난소암은 내가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비교적 태음인들은 유리하고 소음인들이 불리하다. RS 제시한 것처럼 탁솔 단독으로 태음약이죠. 6차를 쓰면 처음부터 재발 가능성이 많이 낮았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탁솔 힘은 5의 태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가 시행한 것은 탁솔과 카보플라틴이란 소음인약이죠. 소음인 약물에 제어하고 있다. 그래서 카보플라틴의 독성이 결국 암세포가 뿌려질 때 이를 더 독하게 싹틀 수 있도록 자극을 해서 조건이 되면 잘한다. 내가 올린 암 환자 치유라는 좋은 글에서는 암은 3년째가 무섭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겨울에 이제 옷만 벗겨놓은 거죠. 호숫가 이제 데려다 놓은 거 2년. 3년째는 이제 완전히 찬물에다가 겨울처럼 엄동선에 이제 담궈버린다. 그래서 5년이 지나야 원래 낫는 거죠. 우리 60갑자에도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5년 생존율 항상 암에서 얘기하지만 3년째가 제일 힘들다. 그때가 환자 몸의 운이 제일 추운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환자도 역시 이 시기에 재발을 한다. 1차 재발에서 관해는 일기 때 2010년 3C기로 진단받아서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했으며 분화도가 낮은 장액성 암종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재발 시 시스플라틴 소음인약을 쓴 거죠. 12차까지 투여해서 장기적인 안전 상태를 보였습니다. 초기 치료 및 장기 관해 2010년부터 2023년까지는 2010년 진단 후 6차 항암으로 관해를 유지했다. 재발 후에도 카보플라틴을 시스플라틴으로 바꾸고 탁소를 12차를 진행했으나 나의 약물 공식으로는 지금 5가 텍솔 효과죠. 마이너스 3은 이제 뭐 카보플라틴 그러면 플러스 2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2차를 했으니까 24회 같은 거 24가 유리하긴 하죠. 근데 잘못된 항암제에 대한 도군이 있죠. 이 경우 소음인은 1회 때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이제 소음인은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두 번 이후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회 때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치명적으로 악화되지만 태음인은 다른 상태가 좋다면 소음인 항암제의 부작용인 변비, 소화 문제 외에는 그래도 견딜 수가 있고, 아무튼 이런 상태로 10년간 행운이 도래했다. 그러나 이 경우 만약 본인이 태음인 체질을 알아서 체질에 맞는 식단 관리 등 할 수 있었으면 암의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 지방질이나 소디움, 소금 성분을 떨어뜨린 거죠. K, 포타슘, 칼륨이죠. 높은 음식들을 안 먹었을 텐다. 뭐 감자, 토마토, 우호, 당근, 상치 뭐 이런 거죠. 브로콜리. 본인은 초진 시에 본인 체질 소음이라 알고 있었던 것에서 식이요법을 했다면 방향이 많이 어긋났을 것이다. 태음이 소음으로 잘 헷갈리죠. 10년 만에 재발. 재발 및 약제 변경. 2023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2023년 재발 시 탁솔 플러스 시스플라틴 요법에
파셜 리스폰스 부분 관해를 보였다. 예. 병변이 거의 사라졌으나 2024년 토포테칸과 젬시타빈 투여 시 질병이 진행됐다. 프로그레스 된 거죠. 지금 토포테칸은 태음인, 젬시타빈은 소음이죠. 이 환자 10년 만에 2023년 4월에 재발돼서 골반 부위에 11cm 종양이 다시 발견됐다. 이는 남수암의 특성상 복부를 개복했을 때 종양이 씨앗이 뿌렸다가 10년 묵은 씨앗처럼 숨어있다가 환경이 되니까 다시 솟아오른 거다. 종양이 비료되는 것은 지방질이고 산소 부족이다. 소금을 안 먹으면 이제 지방질이 쌓이는 거죠. 단백질이 안 들어오고. 산소 부족은 이제 운동이 안 하고 또 체질적으로 태음인의 경우는 이제 목 같은 걸 이제 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도꼭지가 잠긴 것처럼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무산소 환경에서는 암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르부르크 가설에 따라서 지질이 체내에 혈중이 과다해지면 세포벽에 붙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뉴트로필, 중성구를 불러들이고 예. 그래서 WBC 그 백혈구라는 거죠. 예. 화이트 블러드 셀 디퍼런셜이라는 이제 백혈구 분화가 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몇 퍼센트가 있는지 이걸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죠. 예, 항상 시키죠. 그래서 이제 림포사이트가 많아져고 뉴트로필이 줄어든다. 뉴트로필이 많아지면 암의 미세 환경이 된다. 환자들은 항상 자신의 WBC 디퍼런셜 수치 중에서 적군인 뉴트로필과 아군의 림포사이트를 관찰해서 림프구가 낮아지고 뉴트로필이 높아지면 경계해야 된다. 당시 발견 초기에는 다량 복수, 어사이테스와 함께 11cm 종양이 발견돼 이전에 난수암 표준 공식에 사용하자 부분적 관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최근 재발 및 약제 변경, 그래서 탁솔 플러스 히스트플라틴 요법에 파셜 리스폰스 부분 관해 반응 모여서 병변이 거의 사라졌다. 2024년도 토프테칸과 이리노테칸 태음인약이긴 하죠. 젬시타빈을 투여시한 질병이 진행됐다. 그래서 2010년, 12년과 2023년 재발 때는 백금기환 항암제, 카보플라틴이나 치스플라틴, 플라티넘 자체가 백금이란 뜻이죠. 예, 탁솔과 혼합 사용으로 부분 관해를 보였으나 약제 변경으로서 질병 진행을 보였다. 예, 그런 환자 항암 중에 탁솔 단독이었으면 효과가 오래 유지됐을 텐데 이 역시 시플라틴 소음인약이 들어가서 다시 암이 자란다. 보통 암 있는 상태에서 틀린 약이 6차 정도 되면 아무리 미약해도 양 방향을 다시 틀어서 줄다가도 틀린 약 독성으로 해서 다시 자라게 된다. 의사들이 내성이 생겼다고 표현한다.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항암제를 계속 쓸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잘못된 소음인약을 쓴다고 하면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끊어버리면 완전히 어 더 확 퍼져버리는 거죠. 그랬던 게. 이 기간 동안 환자가 사용했을 약물은 다음과 같다.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토포테카는 약물 동력이 텍솔보다 조금 약한 약물이다. 내가 추론하기론 3, 4 정도 태양성을 지닌 태음인에게 적합한 약물이다. 텍솔은 5죠. 그러나 이를 3차를 했음에도 초긴 듣는 듯 하다가 3차에 내성이 생겼다고 한 것은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이고 이후에는 소민 약물인 젬시타빈 약물 동력 1 정도 약을 6케이스나 순수하게 마이너스 6 정도 효과를 가졌을 것이 자연 종양이 더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직장이라든지 방광으로 침범했다. 2023년 11월 토포테칸 젬자요법 실패하고 나서 녹솔루비신, 암의 DNA를 공격해서 이제 파괴하는 거죠. 사용하기 전에 종양 사이즈는 6.8로 기록된다. 이후 캘릭스로 바꿔서 초기에 들었다거나 이런 신뢰 확인은 없다. 내가 비교한 CT상에서 큰 차이를 안 보였고 좀 멈춘 듯 하면서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항암에서 안 듣는 약, 소음인약, 마이너스 1을 항상 시키는 거죠. 태음인 환자한테는. 7개월 동안 사용돼 잠시 주춤한 듯 하다가 진행됐다고. 내가 본 CT상에서 보니까 큰 차이는 없었고 이 시기 환자가 펩타이드, 즉 태음인 약물인 사이모신 알파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이제 면역 치료제죠. 예, 이것도 다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체질에 봤다.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종양이 멈췄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다. 소음인 약물로 매우 심한 항암 부작용을 일으켰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텍솔 단독 시기. 내가 2025년 7월부터 11월 부터 2025년 12월까지 2월을 함께한 분류한 이유는 똑같이 텍솔요법을 사용했지만 11월까지는 텍솔 단독요법이었고 12월부터는 텍솔 플러스 한약 플러스 식이요법 등 태음인 약물에 텍솔에다가 시너지 효과를 주는 한약의 효과를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줄긴 줄었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컸고 여기도 이제 10cm, 6cm, 8.9 네, 이때는 이제 다시 자랐을 때고
그래서 이제 한약하고 식이요법이랑 미즐토, 뽕나무 겨우살이죠. 예. 이거 자체가 이제 태음약이죠. 사이모신 알파 태음약. 호전도를 보여가지고 초음포상 방광출을 감소되고 통증도 감소되고 대변 굵기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종양이 앞뒤로 누르는 거죠. 앞을 누르면 이제 방광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뒤를 누르면 이제 대변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2015년 7월부터 시작한 파클리탁셀 택솔요법이죠. 주간요법은 10월 검사 시 종양 크기가 소폭 감소, 파셜리 리스폰스 하는 것으나 최근 결과 8.8cm로 커졌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디지즈 상태다. 진행 상태다. 그래서 2025년 11월부터 이제 한약까지 다 먹고 이제 치료를 한 거죠. 네.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네.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최초 진단 시 병기와 수술이 병리 그 결과, 그 이후에 항암 및 CT 기록을 통합해서 정리해 본다. 네. 내용이 잘 안 보이네요. 네. 블로그에 반려인 수환형 블로그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 요약을 하면은 이제 진단 시 난소암 3기였다. 스테이지 3였다. 그리고 이제 양측 난소에 종양이 있었고 복막 및 간 표면까지 전이됐다. 그래서 자궁 양측 난소 대망. 그래서 이제 복부를 싸고 있는 망이죠. 네. 모두 절제하고 간에 전이된 부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병리 보고서도 분화도가 좋지 않은 장익성 난소암, 시러스 시토 아데노 카시노마였다. 확인돼서 공격적인 치료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후에 이제 파셜 리스폰스와 스테이블 디지즈, 그다음 프로그레스 디지즈 이런 상태가 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진행을 했죠. 좀 이제 악화 안 하는 듯 하다가 네, 좀 커졌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